절대쌍교 고룡 원저 제99장 99. 활로. 커다란 웃음소리와 함께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소어가 그렇게 뛰어난 인물인 줄 몰랐는데 그가 죽으면 이화궁 궁주까지도 슬퍼하다니. 웃음소리는 사방에서 메아리치듯 들려왔다. 유월공주도 그 목소리가 어디서 들려오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침착하게 차가운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어떤 사람이 감히 내 앞에서 큰 소리를 치는가? 그녀는 그저 담담하고 자연스럽게 말을 내뱉었다. 그렇지만 심오한 공력이 실린 그 말은 매우 맑고 똑똑하게 사방으로 울려 퍼졌다. 그 사람은 여전히 크게 웃으며 말을 받았다. 당신이 나의 목소리도 모른단 말이오? 내가 뒷간에 갔을 때 문 앞에서 냄새를 맡던 것을 잊었단 말이오? 유월공주의 몸이 약간 놀란 듯 움직였다. 내가 바로 소어아냐? 너는 죽지 않았는가? 소어아는 웃으면서 말했다. 나 같은 사람이 어찌 쉽사리 죽을 수 있겠소? 소어아가 살아있다는 말을 듣자 철평고도 물론 놀라움과 기쁨이 엇갈렸지만 유월공주는 너무나도 충격을 받아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몇 번 들이마신 뒤에야 입을 뗄 수 있었다. 너는 어디에 있기에 나오지 않고 숨어서 말을 하는 것이냐? 난 여기서 나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당신이 구해주기를 바라고 있어. 당신은 필시 나를 구해주겠지? 유월공주는 다시 2번이나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그러지 않고서는 도저히 자신의 흥분을 감당해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지. 난 너를 구하고야 말 거야. 하지만 당신이 지금 즉시 철평고를 놓아주지 않는다면 나는 여기서 그냥 죽겠소. 유월공주는 약간 놀랐다. 내가 감히? 내가 왜 그렇게 못하겠소? 난 지금 죽고 싶으면 죽고 살고 싶으면 살 수 있어. 이화궁 궁주가 비록 하늘을 뚫는 솜씨가 있다 해도 지금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이오. 그는 한바탕 호탕하게 웃고 나서 계속 말을 이었다. 난 지금에야 음양괴기한 동선생이 바로 그 유명한 이화궁 궁주라는 것을 알게 됐소. 내가 대변을 볼 때 이화궁 궁주가 뒷간 문 앞에서 보초를 섰으니 하늘 아래 나보다 복이 더 많은 사람은 없을 것이오. 유월공주는 분해서 온몸을 떨기 시작했다. 소어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이제 화무결과의 약속 시간이 다 되었으니 날 이대로 죽게 하지는 않겠지요? 유월공주는 발을 동동 구르며 대답했다. 좋아. 난 그녀를 조금도 다치지 않고 놓아주겠다. 당신은 지금은 그녀를 놓아준다 해도 수시로 그녀를 죽일 수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겠는가? 내가 죽은 뒤라면 당신이 그녀를 죽여도 어쩔 수 없겠지만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녀가 편안히 살고 있는 것을 보아야 마음이 놓이겠소. 넌 도대체 어쩌자는 것이냐? 내가 있는 수직 동굴은 매우 깊지만 밑이 모두 물이니 누가 떨어져도 절대로 죽진 않을 것이오.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유월공주는 굴입구를 발견하고는 철평고를 옷으로 둘둘 말아 던져버렸다. 그녀는 매우 손쉽게 철평고를 10여 장의 거리에 있는 동굴 속으로 던졌다. 잠시 후 풍덩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다시 소어와의 크게 웃는 소리와 함께 말소리가 들려왔다. 묘하구나 묘해. 위대한 이화궁 궁주가 이런 바보짓을 하다니. 이제는 그녀를 나에게 주었으니 나는 당신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게 됐소. 유월공주는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왔다. 감쪽같이 그의 꾀에 속아 넘어간 것이다. 소어와는 다시 웃으면서 말했다. 그러나 안심하시오. 난 무척 사태의 재미를 느끼고 있으니 지금 바로 죽고 싶지는 않소. 난 당신이 나를 구해주도록 기회를 드리겠소. 그는 자기를 구해달라고 하는 말을 마치 이화궁 궁주의 체면을 세워주는 양 말했다. 유월공주는 분노를 참으며 말했다. 어쨌든 좋다. 이제는 내가 나올 방법을 말해보아라. 하지만 지금은 화무결이 여기에 있지도 않으니 내가 나간다 해도 소용이 없지 않겠소? 당신도 나를 보기만 하면 화를 내게 될 테고
나도 당신을 보면 기분이 좋지 않을 것이니 그냥 여기에 남아있는 것이 더 좋겠소. 3개월의 기약이 다 되었어. 그렇지요. 약속 시간이 되었으니 빨리 화무결을 찾아오시오. 난 여기에서 기다릴 테니까. 이곳에서 기다리겠다고? 이 수직 동굴은 큰 술단지 모양이요. 당신이 밖에서 도와주지 않는다면 결코 나가지 못할 텐데. 그는 크게 웃으며 계속 말했다. 당신이 마음을 놓지 않는다 해도 하는 수가 없소. 지금은 내가 나가고 싶지 않다면 10명의 이화궁 궁주라도 어쩔 수 없는 일이오. 깊은 구멍에 빠져 살아나갈 방법이 막연한 지경이라면 그것은 정말 큰일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어떠한 불행한 일이 닥쳐도 소어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행운인 양 그는 비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이용하여 이화궁 궁주를 제압했다. 이화궁 궁주는 어찌할 수가 없어 잠시 머뭇거리다가 물었다. 화무결도 이 근처에 와 있는가? 그렇소. 그도 이미 여기에 와 있소. 다만 산에 쥐가 많이 있으니 짧은 시간 내로 그를 찾을 수는 없을 것이오. 그러니 먹을 것을 좀 가져다 주시오. 내 식성은 당신이 잘 알고 있지 않소? 물론 알지. 그녀의 대답 소리와 함께 돌연 우지끈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름드리 나무가 분에 모시긴 그녀의 손에 의해 꺾여버린 것이다. 수직 동굴 속의 물이 차츰 불어나며 소와 등이 앉아있던 돌도 이미 탁자 크기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소어와 호약사 소행과 철평고 등 4사람은 모두 몸이 맞닿을 정도로 바싹 붙어 앉을 수밖에 없었다. 철평고는 온몸이 젖어 계속 떨고 있었다. 그녀는 가냘픈 몸매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다. 그녀는 호약사의 곁에 앉아있고 싶지 않았지만 소행이 그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녀와 소어아를 갈라놓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다만 몸을 웅크릴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 호약사 역시 똑바로 앉아서 몸을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가슴은 펄떡펄떡 뛰고 있었다. 그런 가냘픈 미인을 옆에 앉혀놓고 마음이 뛰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남자로서 이상한 일인 것이다. 밖에서 나무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리자 소어아는 재미있어 죽겠다는 듯이 깔깔 웃어댔다. 그러나 소어아 이외에는 점점 다가오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감히 웃을 수가 없었다. 갑자기 호약사의 숨소리가 신음에 가까운 소리로 변했다. 철평고는 입술을 깨물며 어쩔 줄 몰라 하다가 돌연 자기의 다리가 드러나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부에 물방울이 서려 더욱 아름다웠다. 호약사는 눈알이 빠질 듯이 자기 다리를 바라보며 신음소리를 냈던 것이다. 철평고는 귀까지 붉어지며 옷을 잡아당겨 다리를 가렸다. 그러나 여기저기가 찢긴 얇은 옷은 그녀의 몸을 완전히 가려줄 수가 없었다. 소행은 그 모습을 보고 있다가 피식 웃으면서 말했다. 남자들은 일어서는 게 어떻겠어요? 호약사는 아무 소리 없이 일어서며 콧잔등에 송글송글 맺힌 땀을 닦았다. 소행은 철평고의 손을 가볍게 치며 웃었다. 남자들은 모두 늑대지. 하지만 개념치 말아요. 만약 커튼 수작을 하려고 하면 내가 혼내줄 테니까. 철평고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고마워요. 잠자코 있던 철평고는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내가 조금 전에 했던 말은 모두 진정이 아니에요. 당신은 그 말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소행이 대답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죠? 철평고는 소어아를 바라보며 말했다. 네, 내가 그 일을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그건 다만 일부러 이화궁 궁주를 화나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사실 난. 소행은 크게 웃었다. 변명할 필요는 없어요. 난 질투심이 강하지 않으니까요. 더군다나 소어아에게 호감을 갖는 사람이 당신뿐만이 아닌데. 설사 당신이 그 일을 좋아한다 해도 괜찮아요. 그녀는 비록 괜찮다고는 했으나 속으로는 역시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음이 틀림없었다. 소어아는 눈을 깜빡깜빡하며 웃었다. 나를 잘 봐주고 있으니 고맙군.
하지만 만약 내가 아니었다면 난 지금쯤 이화공 공주의 비밀을 알 수도 없었을 것이야. 철평고의 얼굴은 더욱 붉어졌다. 그녀는 고개를 떨군 채 들을 생각도 하지 못했다. 소행이 다시 입을 열었다. 이화공 공주에게 무슨 비밀이 있다는 것이에요? 나는 그녀와 우리 집이 무슨 원한 관계에 있는지 알고 싶어. 그녀는 강 씨를 죽도록 미워하지. 그런데도 왜 직접 손을 쓰지 않고 굳이 동선생으로 변장해서 화무결에게 나를 죽이라고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 그녀는 나를 속였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제자까지 속이고 있지. 지금까지도 화무결은 동선생이 바로 자기의 스승임을 모르고 있을 거야. 소행은 잠시 생각을 하더니 쓴웃음을 지었다. 확실히 이상하군요. 하지만 그 이유를 알 길이 없으니 그녀들은 알고 있겠지.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한 그녀들은 절대로 말하지 않을 거야. 당신이 살아있다는 걸 알려주지 않았다면 그녀는 어쩌면 그 비밀을 말했을지도 몰랐겠군요. 그러나 내가 어찌 그녀가 철소매의 누나를 파가게 그냥 내버려 두겠어? 철평고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고 소행은 그녀의 어깨를 어루만지며 말했다. 이이에게 너무 미안해할 필요는 없어요. 그녀는 소어에게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당신이 강옥랑에게 속은 줄 알았더니 이제 보니 일부러 속아준 것이었군요. 내가 일부러 속았다고? 내가 왜? 그는 큰 눈을 몇 번 깜빡거렸다. 소행은 미소를 띄우며 말했다. 당신은 이화공 공주에게 당신이 죽은 것으로 알게 하기 위해 일부러 강옥랑에게 당신을 밀도록 내버려 두었던 것이 아니에요? 또 이 동굴 속에 물이 있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겠죠? 내가 어찌 이 동굴 밑바닥에 온통 물이 차 있는 줄을 알았겠어? 소행은 재미있다는 듯 웃었다. 그때는 아직 해가 떨어지기 전이었어요. 약간의 광선이라도 동굴 속으로 비쳤으면 밑에 물이 반사되었겠지요. 그래. 좋아. 그렇다 해도 이 깊은 동굴에서 빠져나갈 방법이 있다고 생각했겠어? 당신은 방법이 있겠죠. 소어는 다시 한번 크게 웃었다. 나를 너무 영리하게 보았어. 당신은 본래 영리해요. 여기까지 듣고 있던 호약사는 이미 옆에 있는 철평고를 잊고 물었다. 형, 정말 일부러 강옥랑에게 당신을 밀게 하였소? 나갈 방법이 있소? 그럴지도 모르지. 이분 소아가씨는 내 뱃속의 회충이니까 그녀에게 물어보시오. 내 속의 일을 그녀가 나보다도 더 잘 알고 있으니까. 소행은 활짝 웃었다. 밖에서 하는 말을 이 동굴에서 들을 수 있다면 밖에서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벙어리도 아닌데 어찌 구원을 청하지 않고 가만히 있겠어요? 호약사는 놀라며 말을 더듬거렸다. 그러나 아무리 영리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때는 이 동굴이 소리를 전할 수 있다는 것을 몰랐을 텐데. 그는 어릴 때부터 곡에서 자랐기 때문에 산의 성질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호약사는 탄식을 하며 말했다. 난 과연 머리가 모자라는군. 그러나 그 방법에도 문제는 있죠. 무슨 문제요? 이 산은 황폐하니 만약 지나가는 사람이 없으면 여기에서 죽고 말 거예요. 또 지나가는 사람이 친구가 아니고 적이라면 그가 어찌 구원을 청할 수 있겠어요? 그녀는 웃으면서 계속 말을 이었다. 그리고 그는 원수가 친구보다 더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호약사는 머리를 극적이며 체념한 듯 말을 이었다. 그렇지. 만약 사람이 지나가지 않는다거나 또 지나는 사람이 모두 그의 원수라면 어떻게 하지? 두 번째 방법이 있을 거예요. 난 첫 번째 방법도 미처 생각하지 못해 창피한데 다른 방법이 또 있다니 정말.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이 수직 동굴 속에 어찌 물이 있느냐는 거예요. 호약사는 이 질문을 받자 이맛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이건 어쩌면 빗물이 고인 것인지도 모르오. 빗물이 들어온다 해도 이렇게 많이 고이지는 않을 거예요. 호약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군요. 더군다나 지금 이곳에 물이 계속 불어오르는데 만약 계속 이렇게 된다면 수직 동굴이 완전히 침수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대로 물이 불어오른다면 한 달도 못 되어 산들이 완전히 침수되고 말 것이요. 그러나 지금, 그러나 지금의 물은 동굴의 10분의 1도 못 되니 무슨 원인일까요? 어쩌면 여기에는 본래 물이 없었는데 최근 생겼을지도 모르겠소. 이곳에 본래 물이 없었다면 돌 위가 어찌 이토록 깨끗할 수 있겠어요? 호약사는 돌 위를 내려다보면서 대답했다. 그렇군. 평소 물이 없었다면 필시 먼지가 쌓여 있어야 할 텐데. 그 원인을 말하면 간단해요. 이곳의 물은 멈추지 않고 계속 불어오르지만 다시 빠져나가기도 해요. 물이 차올라왔다 내려갔다 하면서 먼지를 깨끗이 씻어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산허리의 물이 어찌 불었다 줄었다 하며 또 그 물은 어디서 나온 것이겠소? 잊지 마세요. 이 산은 바로 장강구예요. 여기의 물은 바로 강의 물이에요. 호약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던지 쓴웃음을 지으며 무안해했다. 그렇지. 그 간단한 도리는 나도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했는데 당신이 그것을 알았다면 두 번째 방법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거. 강물이 여기까지 들어올 수 있다면 이곳에는 필시 장강으로 통하는 수로가 있을 거예요. 물이 빠져나가면 그 출구를 찾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녀는 미소를 보이며 다시 말했다. 이젠 아시겠죠? 나도 본래 영리하지 못한 사람은 아니오. 그러나 두 분에 비하면 정말 바보가 되는군요. 소행은 그제야 고개를 돌려 소어에게 말머리를 돌렸다. 내가 말한 것이 맞아요? 너는 자신이 매우 영리하다고 생각하겠지? 정말 영리한 여자는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보다는 적게 알고 있는 듯 행동하지. 그런데 너는 알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아. 그런 여인을 남자들은 상대하기 싫어하지. 그러나 당신은 그런 부류의 남자에 속하지 않아요. 당신 같은 사람은 천하에 단 하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당신은 저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을 거예요. 소어하는 소행의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보자 하는 수 없어 한참 웃고 난 뒤 탄식을 했다. 그렇다면 난 꼭 너에게 반할 날이 있겠군. 바로 이때 돌연 하나의 물건이 동굴 입구에서 떨어졌다. 호약사와 철평고는 모두 놀랐지만 소어하는 웃고 있었다. 이화궁 공주는 과연 착해. 밥을 가져왔군. 6월 공주가 보내온 것은 굉장한 진수성찬이었다. 네 사람은 식사를 하기 시작했다. 식사를 마친 그들은 어느덧 수직 동굴 속의 물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물이 완전히 빠지기도 전에 호약사는 이미 돌 위에서 뛰어내려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출구를 찾기 시작했다. 그러나 소어아는 천연덕스럽게 돌 위에 누워 잠을 청할 뿐이었다. 호약사 수중에서 불씨가 빛을 내며 소어아의 얼굴을 비추었다. 그는 마치 어린애처럼 잘 자고 있었다. 소행은 부드럽게 그의 머리를 어루만지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는 너무 피곤했어요. 이 며칠 동안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녀는 고개를 돌려 철평고에게 웃으며 말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이 이 사람같이 많은 고생을 하고 그와 같은 타격을 받았다면 비록 의지는 사라지지 않았다 해도 다른 사람을 원망할 거예요. 그러나 그는 조금도 마음에 두지를 않고 있지요. 이런 남자를 어찌 좋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철평고는 따라서 웃었다. 그러나 그녀의 웃음은 눈물을 참고 있는 웃음이었다. 소행은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 때문에 자부심을 갖지 않는가? 그러나 자기는 강옥랑이 그녀에게 안겨준 것은 다만 모독과 불행뿐이었다. 그것이 그녀의 잘못일까? 하느님은 왜 이리 공평하지 못할까? 철평고는 고개를 돌려 눈물을 감추었다. 그도 좋은 사람이지만 당신도 그에 못지않으니 당신들 둘은 천생연분이에요. 고마워요. 소행은 뒤끝을 흐리더니 잠시 후 철평고에게 물었다. 당신은 철심란을 알아요? 그녀가 소어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알지만 그러나 소행은 그 말을 듣자 쓴웃음을 지었다. 그러나 그녀는 소어와 외에 다른 사람을 좋아할 수도 있지요. 하지만 난 소어와 외에는 어느 누구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나는 절대로 그녀에게 소아를 맡길 수는 없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난. 그녀는 여기에서 말을 멈추고 화제를 다른 곳으로 돌렸다. 다른 남자를 좋아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나와 경쟁하지는 말아야지. 철평고는 생각했다. 나에게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 그녀가 날 질투하는 것일까? 설사 내가 그 일을 좋아한다 해도 나는 이미 너무 늦었는데. 이때 호약사의 기쁨에 들뜬 목소리가 그녀의 상념을 깨뜨렸다. 바로 여기요. 바로 여기요. 찾아냈어. 이 산허리 중에는 과연 출구가 있었다. 비록 좁은 지하도였지만 너무 뚱뚱한 사람만 아니라면 기어나갈 수 있을 정도였다. 소행은 소어를 깨웠다. 자고 싶다면 나가서 다시 주무세요. 지금은 우리가 나갈 때예요. 소어는 눈을 비비며 말했다. 너희들은 가라. 난 여기서 좀 더 자야겠어. 소행은 놀랐다. 당신은 안 가요? 내가 여기서 화무결을 기다려야 한다는 걸 모르느냐? 당신은 정말 그를 기다리겠어요? 물론 정말이지. 이 약속은 이미 3달 전에 정해졌어. 그러나 그가 오면 이화공 궁주가 필시 당신들 둘을 싸우게 할 거예요. 싸우는 게 아니지. 우리 같은 고수가 맞서는 것은 무술을 시합한다고 하는 거야. 그는 이런 순간에도 농담을 하는 여유를 보였다. 소행이 불안한 표정으로 다시 말했다. 그러나 당신들은 무술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거는 거예요. 소어하는 손으로 눈을 가리며 중얼거렸다. 정말로 목숨을 건다고 해도 하는 수가 없지. 더 이상 얘기하지 마. 여자와는 입씨름을 하고 싶지 않으니까. 소행이 그의 몸을 바로 세우면서 말했다. 그러나 당신은 그의 상대가 못 돼요. 나는 그의 이화저복이 정말 천하제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소어하는 미친 사람처럼 웃었다. 온 천하에서 오직 나만이 이화공의 무술을 격파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느냐? 소행은 놀라며 물었다. 당신이 어떻게 알았지요? 나에게 그것을 가르쳐준 사람이 있지. 이화공의 무술을 천하에서 그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은 없을 거야. 그 사람이 누구지요? 동선생. 동선생? 동선생은 이화공 궁주가 아니에요? 이화공 궁주가 어찌 자기의 무술을 파할 수 있는 방법을 당신에게 가르쳐 주겠어요? 그녀가 미치기라도 했단 말이에요? 소어하는 길게 하품을 했다. 미쳤는지도 모르지. 어쩌면 다른 이유가 있을지도 몰라. 여인의 마음을 난 영원히 알지 못하니까. 또 알려고 하지도 않아. 당신이 정말로 이화공의 무술을 파할 수 있다고 해도 절대 화무결을 죽이지는 못할 거예요. 누가 그를 죽인다고 했어? 내가 그를 죽이든 말든 너와는 상관없는 일이야. 아니, 관계가 있어요. 당신이 그를 죽이지 못하면 그가 당신을 죽일 거예요. 그런데도 당신은 여기에 남겠다고 하니. 소어하는 펄쩍 뛰며 큰 소리로 외쳤다. 가고 싶은 사람은 가란 말이다. 난 여기서 기다릴 테니까. 호약사는 기쁜 마음으로 출구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여기를 빠져나가면 해독약을 얻을 수가 있었다. 그러나 그는 소어의 말을 듣자 두 다리에 힘이 빠져 제대로 서지도 못하고 산 벽에 기댔다. 그는 소어를 바라보면서 소리쳤다. 난 정말 이상해지고 있어. 소행이 그를 향해 물었다. 당신의 어디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호약사가 자신의 목을 잡으며 말했다. 독성이 발작을 하고 있는 것 같소. 중독이 됐단 말이에요? 무슨 독에 중독이 됐지요? 호약사가 소어아를 바라보며 말했다. 나도 모르오. 그가 가한 독이에요? 호약사는 말을 않고 고개만 끄덕였다. 소행은 눈알을 굴리며 말했다. 그 독약이 무슨 맛이었지요? 호약사는 얼굴에 쓴웃음을 지었다. 짜고 그리고 약간 냄새가 나는 것이었소. 소행은 그 이야기를 듣자 한바탕 웃어젖혔다. 가고 싶다면 마음 놓고 가세요. 그러나 해독약은 그는 다만 당신을 놀려준 것에 불과해요. 그건 필시 독약이 아니에요. 그리고 당신이 방금 이상이 느낀 것은 다만 놀랐기 때문이에요.
호약사가 소리쳤다. 독약이 아니면 무엇이요? 나도 무엇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어요. 어쩌면 그의 발가락 사이에 있던 때인지도 모르지요. 순간 호약사의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다. 그는 소어아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그녀가 한 말이 틀림이 없나요? 소어아는 탄식을 했다. 내가 벌써 말했잖아. 이 계집애는 내 뱃속의 회충이라고. 당신은 듣지도 못했는가? 호약사는 얼굴을 더욱 붉히더니 돌연 몸을 돌려 마치 미친 개에게 물리기라도 한 듯 달아나 버렸다. 그는 남은 평생 동안 다시는 소어아를 보지 않게 되기를 원하고 있었다. 소행은 철평고를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도 가고 싶지 않아요? 철평고는 고개를 숙이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는 자신이 여기에 남게 되면 소어아를 잊지 못해서 그러는 것으로 소행이 의심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녀가 만약 나간다 해도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인가? 천지는 넓고 컸지만 그녀를 용납할 곳은 없었다. 소행이 말했다. 다시 강옥랑을 보고 싶지 않아요? 그녀는 사실 강옥랑을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 말은 혀끝에서만 맴돌 뿐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아니 이제 막상 강옥랑을 다시 볼 수 있다고 생각하자 그를 꼭 다시 한번 만나고 싶었다. 다시 만나 그의 마음을 확인해보고 싶었다. 소행은 마치 그녀의 마음을 알았다는 듯 미소를 보였다. 당신은 필시 그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을 거예요. 만나서 복수를 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어떻게 보복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 말은 본래 그녀의 본심은 아니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그녀는 말을 하고 말았다. 나에겐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무슨 방법이지요? 지금 당신이 왜 괴로워하고 있는지 알아요. 그는 당신을 버렸고 당신을 무시했어요. 그래서 당신의 마음은 걸레처럼 너덜너덜 찢어지고 말았죠. 철평고는 할 말이 없었다. 소행의 말이 진정사실이었던 것이다. 소행은 다시 말했다. 복수를 하고 싶다면 물론 그 사람을 괴롭혀야 되죠. 마치 당신이 그를 버린 것처럼 느끼게 하고 그를 마음에 두지 않는 것처럼 하면 그때에는 그가 전처럼 당신에게 매달릴 거예요. 철평고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눈앞이 밝아지는 것만 같았다. 소행은 계속 말을 이었다. 지금 내가 한 말의 뜻을 알겠어요? 절대쌍교 고룡 원저 제백장 100 젊은이들 철평고는 이윽고 입을 열었다. 알았어요. 좋아. 내 말대로만 한다면 그는 필시 당신을 찾아올 거예요. 철평고는 한번 웃고 나서 돌연 탄식을 했다. 그러나 난 지금 혼자 몸으로 의지할 곳도 없으니 두렵다는 말이지요? 철평고는 암담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은 매우 아름답고 나이도 젊은 여자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것은 여인 최대의 재산이에요.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세상의 모든 남자를 당신 손에 쥘 수가 있어요. 철평고는 그녀의 말에 순종이라도 하듯 고개를 들며 웃음을 보였다. 고마워요. 철평고는 소어아를 바라보며 무엇인가를 말하려고 했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몸을 돌려 걸어나가기 시작했다. 물론 고개도 들지 않고 말이다. 이때 돌연 소어아가 손뼉을 치며 큰 소리로 말했다. 재미있어. 소아가씨가 남자를 상대하는 방법은 확실히 재미가 있어. 자리를 펴고 제자를 받는다면 돈을 크게 벌 수 있을 거야. 소행은 웃었다. 안심해요. 절대로 그런 방법으로 당신을 상대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런 방법으로 나를 상대한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 내가 수십 명의 남자와 함께 놀아난다 해도 절대로 화를 내지 않을 것이니까. 내가 아직 다른 남자와 껴안지도 않았는데 왜 화를 내지요? 소어아는 소리쳤다.
다른 사람들은 보내면서 왜 너는 가지 않지? 내가 왜 가지요? 난 여기가 좋은데. 제발 부탁이니 빨리 가거라. 난 지금 머리가 너무 복잡해. 내가 가지 않는다면 난 어쩌면 미칠지도 몰라. 당신이 화가 치민다면 더더욱 나는 갈 수가 없어요. 소호아는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웃음을 보이며 입을 열었다. 좋아. 계집애야. 난 너에게 탐복을 했어. 난 태어날 때부터 나를 이토록 화나게 만든 사람을 본 적이 없어. 내가 정말 제대로 된 상대를 만난 것 같은데? 소행은 그의 말엔 상관하지 않고 먹다 남은 음식들을 잘 꾸리더니 혼자 중얼거렸다. 여기는 너무 습기가 많아서 며칠만 놓아두면 곰팡이가 생길 거예요. 생겨도 괜찮아. 그것들을 가지고 갈 생각이야? 소행은 여전히 그의 말은 듣지 못한 것처럼 혼자 중얼거렸다. 며칠 동안 더 먹을 수 있는데 어찌 그냥 놓아둘 수가 있겠어요? 며칠을 먹는다고? 이곳에 며칠이나 있을 생각이야? 소행은 그제야 고개를 돌리며 웃었다. 이 화공 궁주가 곧 화무결을 찾아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소호하는 그녀를 잠시 바라보더니 갑자기 그녀의 앞으로 다가갔다. 내가 화무결을 감추었느냐? 그가 나의 아들도 아닌데 내가 어찌 마음대로 감추겠어요? 하지만 그가 어디에 있는지는 알고 있겠지? 그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너는 필시 화무결을 보았을 것이다. 소행은 돌 위에 서서 소호아를 묵묵히 내려다보았다. 두 사람의 눈동자가 마주쳤다. 소행이 입을 열었다. 그래요. 난 확실히 그를 보았고 그가 어디로 갔는지도 알아요. 그러나 지금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소호아는 펄쩍 뛰었다. 왜 나에게 말을 못하지? 당신이 화를 낼 것이 두려워서 그래요. 내가 화를 낸다고? 내가 왜 화를 내지? 내가 말을 해도 정말 화내지 않겠어요? 물론이지. 그러나 만약 화를 낸다면? 소호아는 큰 소리로 말했다. 내가 만약에 화를 낸다면 난 걔의 아들이야. 소행은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그래도 안 돼요. 소호아가 발을 구르며 말했다. 왜 안 돼? 당신은 절대로 걔의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내 애인이 걔의 아들이 될 수는 없어요. 좋아. 내가 만약 화를 내면 뭐든 내가 시키는 대로 하겠다. 만약 신용을 지키지 않는다면? 사내 대장부가 너 같은 계집애 앞에서 배신을 하겠느냐? 좋아요. 말씀해드리지요. 화무결은 지금 철심란을 찾으러 갔어요. 철심란을 찾으러 갔다고? 그가 철심란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어? 내가 말해주었지요. 소호아는 그제야 놀랐다. 내가 말해주었다고? 내가 어찌 철심란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지? 어떻게 그녀를 알지? 나는 이미 그녀와 자매를 맺었어요. 소호아는 입을 크게 벌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소행이 말했다. 당신은 오랫동안 철심란을 보지 못했지요? 이 2달 동안 철심란과 화무결이 함께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지요? 소호아는 다시 소리쳤다. 그들이 같이 있었다고? 난 믿지 못하겠어. 그녀는 소호아에게서 등을 돌렸다. 그러자 소호아는 급히 그녀의 앞으로 와서 웃음을 보였다. 좋아, 믿겠어. 이런 일로 나를 속이지는 않겠지. 다만 이상한 생각이 들었을 뿐이야. 천하에는 이상한 일들이 많아요. 그들이 같이 있는 것도 좋지. 난 그녀를 걱정하고 있었어. 그런데 이제 마음을 놓아도 되겠군. 화무결은 항상 그녀에게 친절하니까. 소행이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말했다. 화나지 않아요? 하하, 화를 낸다고? 내가 왜 화를 내야 하나? 당신은 왜 철심란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묻지 않지요? 절대로 그녀를 쥐구멍으로 보내지는 않았겠지? 그녀는 바로 거기에 있어요. 소호하는 얼굴의 근육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러더니 그는 삼장의 높이나 펄쩍 뛰면서 소행에게 소리쳤다. 너 이 계집애야. 왜 그녀를 그곳으로 보냈지? 그녀는 나의 자매니까요. 그곳이 매우 안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소아는 녹이 띤 목소리로 외쳤다. 그러나 화무결이 그녀를 찾아가면 큰 쥐가 화무결을 놓아주지 않을 거야. 너는 사람을 해치는 것이 아니냐? 난. 그는 너무 화가 치밀어 말을 하지 못하고 더듬거렸다. 오늘 내가 너를 때리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미안한 것이야. 화를 내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사내 대장부가 어찌 나와 같은 계집애 앞에서 배신을 한단 말이에요? 소아는 또다시 할 말을 잃었다. 소행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게 애태워할 필요는 없어요. 화무결은 죽지 않을 거예요. 더군다나 그가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 그는 당신의 친구도 아니에요. 그가 오지 않으면 당신을 괴롭히지도 않을 텐데요. 소아는 자기의 머리를 때리면서 말했다. 내가 나를 돕고 있는 것 같으냐? 그가 죽으면 내가 살 것 같은가? 다시 말하지만 그가 정말 위무아에게 죽는다면 난. 이때 돌연 밖에서 사람의 소리가 들려왔다. 소아, 어디에 있지? 나의 목소리가 들리오? 화무결의 목소리였다. 소아와 소행은 동시에 놀랐다. 화무결이 정말 이토록 빨리 왔단 말인가? 소행은 급히 소아의 손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발 부탁이니 그에게 대답을 하지 말고 없는 것처럼 해요. 그녀의 말이 끝나기 전에 소아는 이미 그녀의 손을 떨쳐내며 큰 소리로 말했다. 화무결, 난 여기에 있어. 화무결이 말했다. 무사하오? 난 무사하오. 줄만 내려준다면 올라갈 수가 있어. 잠시 후 화무결의 얼굴이 동굴 입구에 내밀려졌다. 그의 표정은 기쁨에 가득 차 있었다. 소아는 기쁘게 웃으며 말했다. 2달 동안 보지 못했는데 우리는 모두 변하지 않았군. 화무결이 긴 줄을 내렸다. 밑에 있어 안 보이니 빨리 올라오시오. 소행은 그 2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매우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2사람은 어떻게 보아도 목숨을 걸고 싸울 사람들 같지가 않았다. 소아는 줄을 잡으며 말했다. 소씨 계집애야, 지금도 가지 않겠느냐? 당신 혼자 가요. 난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죽는 것을 보고 싶지 않으니까요. 내가 보기 싫어도 난 꼭 보여주겠다. 가기 싫다고 하면 더욱 가자고 하겠다. 내가 무슨 수로 반항할 수 있느냐? 소행은 뒤로 물러서며 큰 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그녀는 겉으로는 녹이 띈 기색을 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매우 기뻤다. 그녀의 가느다란 2팔이 차츰 소아의 가슴을 껴안았다. 그녀는 꼭 소아의 마음을 훔치고 말겠다고 다짐했다. 소행은 소아의 한쪽 손을 잡고 줄을 따라 올라갔다. 잠시 후 그들은 산 위로 올라올 수가 있었다. 그러나 화무결은 동굴 입구에 서 있지 않았다. 그는 요월공주의 옆에 있었는데 그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없었다. 화무결에게는 요월공주가 비단 그의 스승일 뿐만 아니라 그의 어머니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종래에도 그녀의 얼굴에서 웃음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는 지금까지 그녀 앞에서 어리광을 부려본 적도 없었다. 그러나 그는 그녀를 매우 존경했고 무서워하기도 했다. 소아는 요월공주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미 그 무서운 청동 가면을 벗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청동 가면보다 더욱 싸늘한 냉기가 돌았다. 큰 산이 그녀의 앞에서 무너진다 해도 눈 한 번 깜짝하지 않을 기세였다. 그러나 그녀는 매우 아름다웠다. 불가사의 할 만큼 아름다웠으며 감히 누구도 쳐다보지 못할 정도로 아름다웠다. 그녀는 어찌 보면 사람이 아니고 혹시 그림이 아닐까? 라고 착각할 만큼 아름다웠다. 소아는 30여 년 동안 천하를 진동시킨 사람이 이토록 아름다운 여자인 줄은 몰랐다. 또 이토록 아름다운 사람을 보게 될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 그러나 소아는 그녀를 보자 얼음 같은 느낌이 들었다. 마치 추운 날씨에 돌연 하나의 아름다운 유령을 본 것 같았다. 그는 심지어 철심란이 그 옆에 있다는 것도 몰랐다. 철심란은 몹시 흥분되어 몸을 떨고 있었다. 그녀는 소아가 수직 동굴 입구의 모습을 드러내자 소아 쪽으로 달려가고만 싶었다.
그러나 그녀는 두 발을 떼어놓다가 문득 걸음은 멈추고 말았다. 그것은 그녀가 소어와의 품속에 있는 소행을 발견했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순간 화무결을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녀가 소어와를 보았다고 어찌 화무결을 버릴 수 있겠는가. 그녀는 소어와 화무결의 중간에 서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녀의 심정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안타까움 뿐이었다. 소어와는 그녀를 발견하고는 웃음을 띄웠다. 오래간만이군. 잘 있었어? 철심나는 소어와의 다정한 목소리에 가슴이 뛰었으며 그의 말이 제대로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다. 그녀는 돌연 고개를 돌려 한쪽의 큰 나무 쪽으로 달려갔다. 그 나무는 소어와와 화무결의 중간에 있었다. 소행의 눈은 시종 소어와를 주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소어와가 비록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그 웃음이 억지로 웃는 웃음임을 발견했다. 소행은 고개를 돌려 화무결을 바라보았으나 화무결 역시 고개를 들지 못하고 딴청만 부리는 것 같았다. 소행은 긴 한숨을 내쉬었다. 이 세 사람의 미묘하고 복잡한 관계를 알아차린 그녀는 탄식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 자신도 그 속으로 휘말려들고 있는 것처럼 자신을 끌어당기는 힘이 매우 강하다는 것을 느끼며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 마치 하나의 신비스러운 손이 조종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들 네 사람은 어쩌면 큰 화를 당할지도 모르는 위기에 놓여 있었다. 6월 공주는 어른보다도 차가운 눈으로 소어와를 바라보았다. 소어와는 길게 한숨을 내쉬며 그녀에게 미소를 보냈다. 당신이 보내온 음식은 모두 괜찮았소. 그런데 고추가 없었소. 다음에 밥을 줄 땐 내가 매운 것을 좋아한다는 점을 잊지 마시오. 6월 공주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나타내지 않았으나 화무결은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는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6월 공주에게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다. 6월 공주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좋아, 이번에는 너희들이 모두 약속을 지키는구나.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한다 해도 화무결에게만은 예외요. 지금부터 너에게 3시간의 여유를 주겠다. 이 3시간 내에 너는 운공조식을 하되 여기를 떠나선 안 돼. 이화공 공주는 과연 이화공 공주요. 조금도 남의 편의를 봐주지 않으려고 하다니. 내가 피곤하다는 것을 알고 나더러 먼저 휴식을 취하라고 하는구려. 6월 공주는 대답을 하지 않고 몸을 돌리며 말했다. 무결아, 나를 따라와라. 소어와는 급히 말했다. 화무결과 말을 좀 해도 되겠소? 6월 공주는 고개를 돌리지도 않고 단호하게 잘라 말했다. 안 돼. 왜 안 돼요? 내가 그에게 당신이 바로 동선생이라는 사실을 알릴 것이 두려워서요? 이때 화무결은 이미 6월 공주를 따라 몸을 돌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이 말을 듣는 순간 몸을 떨기 시작했다. 소어와는 웃어버렸다. 그의 목적이 달성됐기 때문이다. 6월 공주는 얼마를 걸어가 몸을 돌렸다. 화무결에게 무슨 말을 하는 것 같았고 화무결은 시종 그쪽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소어와는 그의 얼굴 표정을 볼 수가 없었고 또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는 더욱 알 수가 없었다. 그는 탄식을 하며 중얼거렸다. 4, 50이 되어서도 출가를 하지 못하는 여인은 병이 있기 마련이지. 그녀가 만약에 다른 사람과 똑같았다면 오히려 그것이 이상한 일이었을 거야. 소행은 부드러운 소리로 말했다. 3시간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니니 편히 쉬세요. 이때는 새벽이었기 때문에 해가 막 뜨려고 하고 있었다. 소행은 사방에 나뭇잎을 모아서 깔았다. 소어에게 앉으라고 하며 마치 마누라가 남편의 시중을 들듯 하였다. 철심나는 여전히 한쪽 나무 아래서 눈물을 글썽이며 서 있었다. 그녀는 돌연 자기가 이 세상을 살아갈 필요가 없다고 느껴졌다. 그녀는 소행이 소어에게 하는 행동을 보자 더더욱 그에게 다가갈 수가 없었다. 그렇다고 화무결을 따라갈 수도 없었다. 더욱이 이화공 공주가 이 두 사람의 우정을 찢어놓아 두 사람 사이에 아무런 우정의 관계도 없어진다면 철심나는 더욱 비참하고 난감해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자기가 멀리 떠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 그녀에게는 가장 친한 두 사람이 당장 결투를 해야 하는데 그녀가 어찌 갈 수 있겠는가? 그녀는 강한 여자였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고 싶지는 않았다. 그러나 막상 이런 상황이 되자 그녀는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바람이 불자 낙엽이 우수수 떨어졌다. 그녀는 다만 무의식적으로 자기의 눈물을 닦으며 낙엽을 바라보았다. 소어는 낙엽에 앉아 눈을 감았다. 다른 사람들은 긴장을 하면서 고통스럽게 그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는 유유자적하게 눈을 감으며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마치 이 일들이 전혀 자기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 같이 행동했다. 소행은 그의 옆에서 그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가볍게 탄식을 했다. 철심란을 보았어요? 방금 그녀와 인사를 하는 것을 못 보았나? 그렇게 한마디의 인사말로. 그럼 그녀에게 절이라도 해야 되나? 그러나 그녀는 매우 불쌍해요. 그녀를 위로해 주어야 해요. 소어가 돌연 눈을 떴다. 내가 왜 그녀를 위로해야 되지? 왜 그녀가 오지를 않고? 그녀는 지금 매우 난처할 거예요. 그녀가 난처하다고? 난 난처하지 않고? 더군다나 그녀의 난처함은 혼자 저지른 것이야. 그녀는 왜 저기서 나에게 오지를 않지? 그녀의 발에 못이라도 박혔나? 소행은 한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다시 말했다. 질투하는 거예요? 소어는 크게 웃었다. 너는 왜 내가 질투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내가 너희들처럼 질투를 잘한다면 나는 벌써 서호의 고기가 되었을 거야. 소행이 다시 탄식을 하며 말했다. 당신이 가지 않겠다면 내가 가보겠어요. 잠깐만. 무슨 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사람의 입술이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있지? 그렇지요. 그것을 바로 독진어라고 하지요. 그것의 오묘함을 모르는 사람은 전음인밀의 공부인 줄 알겠지요. 너는 독진어를 할 줄 알아? 몰라요. 소어하는 한숨을 내쉬었다. 지금 이화공 공주가 화무결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았으면 좋았는데 듣지는 못해도 상상할 수는 있어요. 그녀는 필시 화무결에게 어떤 방법으로 당신을 죽여야 하는가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을 거예요. 소어하는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가 동굴에 있을 때는 화무결이 나를 반가워하더니 내가 나온 뒤에는 나를 보지도 않더군. 그건 이화공 공주가 당신과 이야기를 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당신들이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서로를 해칠 마음이 사그라질까봐 그러는 것이지요. 그럼 화무결 자신은 아무런 생각도 없단 말인가? 당신 역시 만약 이화공에서 컸다면 역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소어하는 입가에 쓴웃음을 보였다. 그렇다면 악인곡이 오히려 이화공보다 좋았군. 악인곡은 사람이 살고 이화공에는 모두 귀신들만 있어. 그 말을 들은 소행은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좀 쉬어요. 내가 가서 몇 마디만 하고 올 테니까요. 소어하는 두 눈을 크게 뜨고 말했다. 너는 왜 꼭 저쪽으로 가려고만 하지? 나는 지금 온전한 몸도 아닌데. 여기에서 나와 같이 있을 수는 없느냐? 그녀와 화무결이 어떻게 쥐구멍에서 나왔는지 알고 싶지도 않아요? 철심란은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녀는 소행이 한 발 한 발 자기 앞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눈물을 참았다. 소행은 조용히 그녀 앞에 다가와 섰다. 그러나 철심란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바람이 불자 낙엽이 그녀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에 앉았다. 소행이 가볍게 그 낙엽을 집어내며 조용히 말했다. 언니, 나 때문에 화를 내고 있죠? 햇빛은 그녀들의 그림자를 길게 땅에 늘어뜨렸다. 그녀들의 그림자가 겹쳤다. 그러나 그녀들의 마음은 서로가 먼 거리에 있었다. 잠시 후 철심란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내가 너를 미워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지. 너는 소어아가 여기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나에게 알리지 않았어. 다른 곳에 가서 기다리게 한 것을 내가 섭섭하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알겠지? 소행은 고개를 떨구었다. 그럼 나를 원망하지 않나요?
철심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입가에 처절한 웃음을 잠시 보였다. 이 3년 전이었다면 너를 미워했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지금은 알겠어. 어떤 사람이 일을 행할 때는 꼭 그의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만을 하는 것은 아니야. 사람마다 자기를 억제할 수 없을 때가 있어. 더욱이 남녀 간의 정은 이성을 잃게 할 수가 있지. 소행의 눈에 눈물이 돌기 시작했다. 그러나 난 너무 괴로워할 필요는 없어. 너를 나의 연적이라고 생각한다면 너에게 진심을 말하지는 않았을 거야. 소행은 길게 탄식을 하며 그녀의 손을 잡아 끌었다. 언니가 그런 여자인 줄 몰랐어요. 지금 나의 심정은 언니가 차라리 흉악하고 교활한 여인이었으면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히려 나의 마음이 편안했을 거야. 철심나는 그녀를 잠시 바라보다가 불쑥 말했다. 그러나 어떻든 간에 너는 나를 위해 소어를 포기하지는 못하겠지? 철심나는 그녀 자신도 왜 그런 말을 물어보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소행은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래요. 나는 언니를 위해서 그 일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어쩌면 그 일을 포기하게 되면 언니를 괴롭히게 될지도 몰라요. 철심나는 또다시 고개를 숙였다. 그 말이 하나의 침처럼 그녀의 가슴 속 깊은 곳을 찔러왔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너에게 그런 말을 물어보지 말았어야 했어. 소어하는 나를 마음에 두지도 않으니 너야말로 그이와 어울려. 틀렸어요. 틀렸다고. 소어하는 언니를 잊지 않았어요. 그가 만약 정말 언니를 마음에 두지 않았다면 지금쯤 벌써 여기로 달려왔을 거예요. 철심나는 놀랐다. 너는 왜 그런 말을 나에게 해주지? 소행의 표정은 차츰 쓸쓸하게 변했다. 이건 어쩌면 내가 너무 소어를 얻고 싶어서. 그이가 후일에 나를 미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이에게 좋아하는 사람을 선택하라는 것인지도 몰라요. 만약 그이가 당신을 좋아한다면 내가 당신을 죽인다 해도 소용이 없을 거예요. 철심나는 고개를 숙였다. 소행의 이 몇 마디 말을 되풀이 생각하자 더욱 가슴이 아프고 복잡했다. 그녀는 자기 자신에게 물었다. 소아가 나를 택한다면 내가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이 문제는 누구도 대답하지 못할 것이며 자신도 몰랐다. 소행이 갑작스레 웃으며 말했다. 나의 의부를 보았어요? 무섭게 생겼죠? 난 보지 못했는데.